그다음에 제3절 추신결제 방식이 나오는데요. 추신결제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번 제가 한번 언급한 것도 있었는데, 일단 추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을 받을 사람이 직접 청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다른 제3자, 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청구를,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제시하면서 대금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다 상환결제 방식, 상환 방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은행이 지급인 앞으로 서류 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서류 제시를 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서류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대금 결제를 해주면 서류를 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가보면 저희 URC라고 하는 게 있어요. URC. 여기 보면 추심통일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심통일규칙이라고 하는 준거법이 따로 있거든요. 준거규칙이 있어서 거기로 가보면 추심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언급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추심이란 이렇게 써 있죠. 추심이란 맨 끝에 보시면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다 빼고 앞에랑 뒤에만 볼 거, 뒤에만. 추심이라 함은, 그러니까 추심이란 은행이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내용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및 또는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일단 추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 안에 그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추신결제 방식, 이 안에 보면 이제 종류가 나눠지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DP, 하나는 D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ocument at Payment예요. Payment, 이 P라고 하는 게 Payment, 지급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지급 밑에 보면 A라고 하는 것은 Acceptance라고 말을 하는데 인수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상환 방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추심은행이 지급인 앞으로 서류를 제시하는데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 상대방이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서류를 제시하는 것, 이게 DP가 되는 거고, DA 같은 경우는 상대방인 지급인이 인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 행위를 조건으로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DA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죠. D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람 출급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어음 방식 중에 나왔던 거잖아요. 일람 출급. 그러니까 제시가 됐을 때 대금 지급을 안 하면 서류를 안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만기 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말을 하는 거여 가지고 요거는 기한부 형태를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한부 같은 경우에 저 영어 무역 실무상 용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산스라고 말했어요. 유산스라고 하는 것은 기한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한부. 서류 제시했을 때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경과했을 때, 특정 날짜가 됐을 때 돈을 지급하는 방식, 쉽게 말하면 외상거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추심이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취급하는 서류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취급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화환결제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화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말하는 것이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어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심결제 방식은 화환결제 방식을 말을 하는 것이고, 취급하는 서류는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상업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금융서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서류가 뭐를 말을 하는 걸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서류가 아닌 서류를 말을 하는 것이긴 한데, 금융서류가 뭘 말을 하는 걸까요? 돈 달라고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환, 어음이 들어가겠죠. 상업서류는 금융서류가 아닌 나머지 서류인 것이고, 그거겠죠. 상업송장, 뭐 운송서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상업서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추심결제 방식에서는 상업서류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신용장 결제할 때는 상업서류가 아니라 선적서류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 용어상의 차이가 있다 정도만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안에 보게 되면 또 대금결제 청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화한 어음하고 무화한 어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번 보죠. 화하고 환어음이죠. 화라고 하는 것은 권리증서인 선화증권을 제시하면서 환어음도 같이 제시하는 걸 말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상업서류와 금융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청구하는 거. 무화죠. 무화. 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상업서류 없이 이 환어음만 제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저희가 무화 환어음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어려워가지고 무화한 어음이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해요. 무담보 어음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무화한 어음이라 하는 것이 무담보 어음이랑 같은 용어라 보시면 돼요. 이 담보라 하는 것들이 선화증권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증권 제시 없이 어음만, 환어음만 제시하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